코스타 선수단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오늘 수고해주실 프로 선수들이고요. 저희 코스타 선수단에 소속되어 있는 프로들입니다. 먼저 박시현 프로, 수석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배보성 프로, 이현기 프로, 김문기 프로입니다. 하시면서 인사하실 테니까요.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코스타 수석 프로 박시현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스키 대회 종목별 이제 핵심 포인트라 해서 스키의 뭐 종합 8강, 뭐 쇼턴, 카빙 뭐 이런 종류에서 어떤 의식을 하고 그래서 시합 영상을 통해서 이제 리뷰를 한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차는 그냥 종목에 필요한 이제 움직임으로 해서 세 가지를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카빙 계열, 그 다음에 쇼턴 계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종합 8강. 그래서 우리가 뭐 검정을 하거나 시합을 했을 때 어떠한 동작 중에 이제 한 가지씩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설명은 이미 뭐 뒤에서도 많이 해주실 거라서 저는 영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같이 한번 영상을 보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종목에 필요한 기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종목에서 이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적어서 이제 올려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슬라이딩이랑 스키딩에 대한 이제 섬세한 감각이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뭐 롱턴을 타던 쇼턴을 타던 기본적인 스키딩은 다 무조건 들어가는데, 저희가 레슨을 하거나 대부분 처음에 어떤 감각을 키우기 전에 제가 먼저 내려가서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하는데 슬라이딩이 제대로 안 돼서 대부분 막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제 앞에 못 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슨을 딱 할 때 제가 조금 슬로프보다 조금 더 일부러 내려가서 슬라이딩을 하는지 턴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는데, 대부분 이 슬라이딩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그래서 슬라이딩 자체는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슬라이딩은 지금 여기 스키 있는 것처럼 회 턴을 그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밑으로 미끄러진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사이드 슬립, 그냥 그 슬라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거기서 이제 저희는 뭐 쇼턴 영상을 뭐 올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오늘은 스키딩 쇼턴 타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 슬라이딩이 되는 와중에 턴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스키딩 쇼턴 영상이다 이러면 슬라이딩성으로 된 이제 쇼턴을 하는 의 영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쇼턴도 또 여러 가지가 또 나오는데, 스키딩 쇼턴에서도 슬라이딩성, 좀 이렇게 미끄러지는 이런 움직임이 많은 슬라이딩성 스키딩 쇼턴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에지 날을 좀 세워서 좀 더 카빙 쇼턴 같아 보이는 또 스키딩 쇼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카빙성 또 스키딩 쇼턴을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슬라이딩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거는 다 그냥 스키딩 쇼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시합을 나가서 급경사에서 막 휘인스파크 모글 슬로프다 이런 데서 타는 거는 이제 스키딩 쇼턴이지만 카빙성이 좀 짙은 이제 스키딩 쇼턴. 근데 우리가 검정에서 보거나 하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슬라이딩성이 좀 많은 이제 쇼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무조건 첫 번째로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레슨을 하거나 할 때도 엄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키는 굉장히 어려운 게 지면에서 가만히 서 있는 동작이 아니라 계속 미끄러지고 경사를 내려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딩을 하는 와중에 내 중심이 굉장히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다 예전에 처음에 스키를 탈 때 딱 생각해 보시면, 자 슬라이딩 해보세요 하면 다 바깥쪽으로 그냥 가만히 두고 에지가 날이 세워져 있어도 발바닥에 힘만 빠지면 자연스럽게 슬라이딩이 나오는데, 대부분 한번 미끄러져 보세요 하면 오히려 바깥발을 가볍게 만들고 산 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바깥발의 힘을 빼려고 하는 동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동작 없이 바깥발에 내 몸의 중심이 전부 다 딱 실려 있는 상태에서도 무조건 슬라이딩이 나올 수 있다.
이제 내 바깥발에 온 몸에 무게가 다 실려 있는 상태에서도 내가 슬라이딩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으면 내가 미끄러지는 와중에도 바깥발의 중심을 확실하게 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 이제 저희가 연습을 한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슬라이딩만 계속 연습하면서 허벅지에 막 이런 데 힘이 들어가지 않게, 원래 슬라이딩 하거나 해도 되게 무게 중심이 대부분 힘이 많이 들어가면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서 있는데 가볍게 내려갈 수 있는 정도가 나오면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슬라이딩의 감각이 좀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자, 이제 바로 영상입니다. 처음에 이제 나오는 영상은 슬라이딩성이 좀 짙은, 그러니까 보면 어떤 거를 이제 여기서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되냐면, 첫 번째는 에지를 좀 많이 쓰는지 안 쓰는지를 확실하게 내가 쇼턴에서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스키의 탑이 많이 움직여지면 카빙성이 좀 많이 짙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에지를 세우다 보면 스키가 마지막에 감겨 들어오는 움직임이 좀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성은 스키 탑의 움직임이 큰 움직임보다는 조금 탑이 좀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스키의 좌우 움직임만 조금 더 있다라고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시면 슬라이딩이 되는 딱 구간은 스키탑이 지금은 이따가는 이제 좀 많이 바뀌긴 할 텐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딱 보실게요. 그래서 슬라이딩은 요것도 이제 슬라이딩인데, 항상 프레스를 하거나 하실 때도 딱 요 구간에서 항상 바깥쪽으로 더 슬라이딩을 한다라는 느낌을 하면 우리가 평상시 하는 스탠다드 쇼턴의 느낌으로 좀 감을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슬라이딩성이 좀 짙은 스키딩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는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또 스키를 많이 타시고 하셨기 때문에 피보팅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다 써보셨을 거기 때문에 피보팅이나 이런 거를 더 아예 배제하고 나는 피보팅을 못하는 사람이란 생각으로 계속 슬라이딩을 연습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힘이 뭔가 잘 쌓여진다라는 느낌을 느끼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카빙성이 짙은 스키딩 쇼턴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딱 요 구간에서 항상 이쪽으로 눈이 뿌려진다라는 느낌으로 슬라이딩을 좀 많이 해주는 연습이 나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딱 요 구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폴라인은 조금 더 지나서 뭔가 슬라이딩을 더 사선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제 저런 느낌이 이제 슬라이딩이구나 라는 생각 해주시면 되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이제, 요 다음 영상부터 보면 이제 스키의 탑의 움직임이나 약간 쇼턴하는 거에 이제 경쾌함이 조금 더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슬라이딩은 줄어들고 점점 이제 에지의 힘이 좀 강해지는, 그래서 확실히 아까보다는 뭔가 좌우의 움직임도 좀 커지고 그 다음에 스키가 좀 회전돼서 오는 회전력이 굉장히 좀 빨라지죠. 네, 또 이제 보면 이제 여기도 굉장히 급경사인데, 자, 보시면 아까랑은 다른 거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 스키의 탑이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제 스키의 탑을 한번 보시면, 네, 스키의 탑의 움직임만 보면 훨씬 더 많이 움직이죠, 아까보다도. 예, 그래서 조금 더 에지의 사용이 좀 더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쇼턴을 타거나 했을 때 에지를 막 더 많이 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턴의 마무리를 하고 업을 하면서 에지를 업을 하는가 동시에 이미 에지의 시작점 자체가 그 스탠다드 슬라이딩성 스키딩 쇼턴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전반부터 에지를 좀 더 세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고, 대부분은 마지막에 에지를 조금 더 세워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쇼턴에서는 전반부에 내가 만약에 슬라이딩성 스키딩 쇼턴을 할 때는 업을 하면서 한 1도 정도를 내가 조금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전반부부터 한 2도 세워보고 조금 더 세워보고 하면서 전반부에 항상 조금 더 세우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턴 후반에 세워지는 거는 전반에 1, 2도라도 조금이라도 세워지면 턴 후반에는 훨씬 더 큰 각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에지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다운하는 프레스 할 때 뭔가 에지를 팍 세우려고 하면 오히려 스키가 저희는 맺힌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멈춰버리게 돼요. 오히려 감속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슬라이딩성 할 때는 사실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업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만 그냥 브레이킹 잡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그 다음에 약간 카빙성으로 내가 조금 더 뭔가 S자의 형태의 이제 이런 원을 좀 이쁘게 연결하면서 타고 싶다 하시면 그때부터는 업을 하면서 이제 발의 움직임으로 에지를 살짝 더 세워주면서 똑같은 자세를 취한다 생각하시면 카빙성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보시면 좀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스키딩이 굉장히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제일 필요한 움직임은 상하체의 움직임. 대부분 우리가 스키를 타거나 하면 거의 로보트가 내려오는 것처럼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완전 뻣뻣하게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스키는 당연히 업다운의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동작이 상하 움직임, 좌 움직임이 나오려면 무조건 상하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운동을 할 때 업다운 할 때 뭐 숨을 내뱉는 뭐 이런 힘을 빼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스키에서도 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상하체의 움직임.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교육을 하거나 할 때도 업다운을 엄청 많이 시킵니다. 저는 90도까지도 다운을 할 때도 90도까지도 앉아보라고 하고, 업할 때는 진짜 배를 배치기 하듯이 더 일어나 보라고 이제 하는 것처럼 큰 움직임을 엄청 연습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는 내가 딱 앉다가 몸의 중심이 뒤로 빠지기 딱 전까지만 앉고, 그 다음에 업을 하는데 너무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는 선까지만 딱 앉아서 그 사이에서만 내가 업다운이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으로 타시면 훨씬 더 나의 이제 업다운의 크기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업다운, 이 상하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쇼턴을 타거나 뭐 카빙을 타거나 했을 때, 자, 한번 다운해 보세요 하면 조금만 구부리다 보면 몸이 뒤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한번 혹시 그냥 일상생활에서 제자리에 앉으시면 뭐 엉덩이가 요 종아리에 닿으면서 앉아지세요 라고 이렇게 쪼그려 앉았을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쪼그려 앉으면 이 쪼그려 앉는 게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대부분 뭐 아킬레스가 좀 짧거나 이런 분들은 앉다 보면 뒤로 이렇게 빠지는데, 그런 분들은 90도까지 절대 앉을 수도 없고 저랑의 앉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맞춰서 내가 뭐 박시현 대모는 여기까지 앉으니까 난 여기까지 앉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전혀 맞지 않는 거고, 내 몸에 맞는 다운의 지점, 그 다음에 내가 업을 했을 때 편안하게 몸이 가벼워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정도까지를 내가 잘 찾는 거. 사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리에서 이제 부츠 딱 신고 앉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앉다 보면 몸의 중심이 딱 뒤로 빠지기 전까지 무조건 앉는다. 그 다음에 일어날 때도 모든 관절이 다 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관절이 다 펴지기 전에 뭔가 내가 업을, 제가 만약에 자, 요 정도까지, 만약에 제가 요 정도까지 일어났다가 다음에 업을 하는데 조금 덜 일어나도 내 몸의 중심이 뭔가 이렇게 점프하는 느낌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으면 여기까지 업을 할 필요 없이 조금 더 적게 업을 해도 전혀 상관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업다운은 그냥 몸의 중심만 살짝 가벼워지고 우리가 그 체증기 위에서 가벼워지고 무거워지고 이런 느낌만 만들면 상하체의 자연스러운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상을 보면, 자, 요것도 뭐 스키딩으로 계속 연습을 하죠. 자, 이러면서 폴촉도 앞으로 나오고, 우리가 쇼터 하거나 했을 때 대부분 쇼터. 자, 요거는 일부러 테일 점프 하는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몸을 막상 보면 크게 점프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부분 저는 레슨을 하다가 막혀요. 이분 쉽지 않다 이러면 일단 오늘 뛰시죠 이래서 무조건 뛰게 해요. 많이 저한테 배우신 분들 한 번씩 뛰어보셨겠지만 사실 제일 좋은 훈련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실 제일 힘든 건 저예요. 아무도 안 뛰세요. 레슨 하시는 분들. 저 혼자 뛰어요. 자, 이만큼 뛰세요 하면 다 이만큼 뛰는 척만 하시고 거의 안 뛰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보면 여기서 몸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커 보이진 않은데 스키는 굉장히 뜬다는 거. 그러니까 내 중심을 알면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만 탁탁 요거를 잘 맞춰주면 이 중심의 상하의 폭은 엄청 커진다는 거. 네,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뭔가 엄청 높게 뛰는 것 같지도 않는데 뭔가 스키도 붕붕붕 뜨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타라고 대부분 이제 한번 뛰어보세요 라고 하면 업다운 해보세요 하면 뛰어보세요 하는데 뭔가 뛰는데 발은 안 떨어져요.
예. 이거는 내가 몸의 중심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업이 아니라 몸의 중심 자체를 위로 띄워주는 게 업 동작이 나와야 되는 건데, 대부분 일어나 보세요 하면 그냥 다리만 펴고 스키는 안 떨어지고 한 발만 들고 이런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이러한 움직임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아직도 상체, 이거 카빙 할 때도, 자, 이것도 그냥 뭔가 업다운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다운도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포지션적으로 보면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좌우로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도 이제 다 이런 중심 이동이 다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중심의 이동은 무조건 이게 폭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중심에 제가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업만 해서 발만 가벼워지면 그냥 업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체인지를 하거나 했을 때도 여기서 발바닥은 무거운데 하고 이렇게 다리만 길어졌다고 해서 업이 아니라, 여기서 하면서 몸의 중심이 한번 붕 이렇게 뜨는 느낌이 딱 있어야지 이게 실전에서의 업이다. 다운은 또 반대죠. 다운은 몸이 가벼워졌다가, 다운 타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몸의 중심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지는 딱 그 순간부터 이제 프레스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거 없이 그냥 일어났다, 나 다운했다, 막 앉아요. 계속 앉는데 그래도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는 이 중심의 상하 움직임이 좀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요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면 훈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거 다 영상으로 했는데, 자, 세 번째는 이제 원심력. 사실 뭐 스키를 타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긴 하죠. 무조건 원심력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하 움직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턴 안쪽으로 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원심력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멈추려 했는데 약간 자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일단 이쪽에서 보면, 일단 뭐 원심력은 저희가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저항을 막 느끼면서 이제 가는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얻어줘야 돼요. 근데 첫 번째는 무조건 상하 움직임에 이런 발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전반에 무조건 느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몸의 중심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내가 턴 안쪽으로 가볍게 딱 들어가서 이제 버틸 수 있게 되는데, 이따가도 이제 설명은 하겠지만, 원심력을 만들 때는 뭐 스키를 바깥으로 많이 보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내가 안으로 많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만큼 원심력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다른 것도 필요 없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원심력을 더 잘 만들려면 아까의 나의 이런 중심의 이동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스키딩에서 뭐 슬라이딩 막 이런 느낌 자체가 이제 발바닥에 힘이 빠지는 이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야지 원심력을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세 가지를 다 뭐 이렇게 보면 원심력 만들고 스키딩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업이나 다운이나 뭐 어떤 동작을 할 때 몸을 가볍게, 발바닥에 딱 내 몸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기도 하고 무겁게 만들 줄도 알면 무조건 원심력은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심력,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스키를 타는 거기 때문에, 네, 다 보면 업다운의 이런 움직임도 잘 나오고, 자, 이따가도 뭐 설명은 드리겠지만, 요거는 이제 스키를 좀 옆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해서 이제 원심력을 좀 크게 만드는 방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따 한번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카빙 쇼턴. 카빙 쇼턴이지만 얘조차도 레일 턴으로 연습을 하다가 약간의 원심력을 더 사용하려면 턴 안쪽으로 무조건 이제 몸의 중심이 들어가지는 이러한 동작들이 좀 더 나와줘야 됩니다. 네, 원래 여기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됐네요. 자, 그래서 다음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카빙 롱턴에서 이제 포인트인데, 제가 좀 전에 카빙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키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의식이 좀 바뀐다. 사실 요번에 PPT는 제가 글을 최대한 줄였어요. 영상 많이 볼 수 있게. 그래서 바꿨는데, 자, 첫 번째는 펜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턴을 마무리하고 조금 더 옆쪽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에지를 이제 거는 방법이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옆쪽보다는 조금 더 폴라인 쪽, 좀 더 직선의 형태로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어느 게 맞다고는 할 수는 없고, 이제 각자 이제 내가 나는 어떤 느낌으로 해야지 뭔가 이 스키의 그립력도 다 느끼고 스키가 휘어지는 걸 느끼는 이런 거를 이제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향은 완전 달라요. 저희 뭐 데몬스트레이터나 뭐 프로들 자체도 다 어떤 방향으로 타는 거는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훈련을 하거나 이제 연습을 시킬 때 첫 번째는 펜스 방향으로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펜스 방향으로 놓는 거는 일단 내가 더 턴한 쪽으로 깊게 이렇게 들어가야지 원심력이 나오는데, 깊게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스키가 바깥으로 멀리 나가면 내가 조금 더 턴의 안쪽에 있게 되는, 그러니까 즉 내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했으면 업을 하면서 스키 방향은 이쪽이었어요. 근데 업을 하면서 내가 이제 프레스가 들어가면 내 몸이 먼저 들어가지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발이 좀 더 빠져나가서 나는 자연스럽게 나는 가만히 있지만 좀 턴한 쪽에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얻을 수 있게 요 훈련을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시키고, 그래서 이 영상은 좀 이따 나오는데 요런 훈련을 많이 해서 스키가 바깥으로 이제 나가지는 에지 세팅을 이제 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글로 한번 보면 스키가 옆으로 많이 가다 보면 속도가 일단 제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저는 어느 경사든 만약에 모을 슬로프다 뭐 레인보우 3다 여기서 얼마나 활주를 안정적으로 하는 거는 일단 스피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컨트롤을 할 때는 오히려 바깥으로 에지 세팅을 해서 조금 더 횡적으로 타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면 좀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라인 방향으로 에지 세팅.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스키도 자연스럽게 다 모든 건 다 바깥으로 나가지게 돼요. 대신 내가 내 몸의 중심이 몸이 조금 더 턴한 쪽으로 많이 들어와 져야지 조금 더 원심력의 크기가 좀 더 커진다는 거. 사실 나중에 되면 이 두 개가 다 섞이는 거예요. 스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몸이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게 가장 이제 최적화된 딱 그 타이밍인데,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을 내가 딱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더 완전 옆으로 팔자처럼 거의 스노보드처럼 이렇게 타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스노보드들이 안 내려가죠. 스키어들은 굉장히 화가 나지만 저 마음은 이해가 가요. 얼마나 재밌을까.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타보고, 그러면서 저희는 거기에 약간 몸도 중심이 좀 더 턴한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타는 연습들을 한다. 근데 이제 종목이 또 바뀌긴 해요. 뭐 카빙 쇼턴이나 이런 스피드를 요하는 종목에서는 뭐 카빙 쇼턴 레이싱들은 무조건 폴라인 방향으로 더 밑으로 스키가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근데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두 가지를 좀 더 다 할 줄 알면 더 좋겠다고 해서 요 주제로 한번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좋은 거는 스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몸도 같이 안쪽으로 들어가 줘야지 훨씬 더 양쪽으로 부담이 많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스키만 혼자 바깥으로 나가지면 오히려 스키를 놓치는 경우도 좀 있어요. 놓치는 경우도 있고, 몸만 들어가다 보면 또 그런 안쪽 발에 몸의 중심이 또 실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또 생기긴 하는데, 그러니까 딱 그 중간을 느끼려면 스키에 내가 항상 딱 탔을 때 어느 방향으로 세팅을 하고 내 몸이 어느 정도 살짝 안쪽으로만 들어가지면 굉장히 적은 움직임이지만 훨씬 더 몸이 편해진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스키의 방향이 너무 폴라인을 빨리 봐버려요. 내가 여기서 바깥쪽을 지금 보고 있다가 파는데 프레스 들어가기 전에 이미 폴라인을 봐지면 무조건 깊은 에지각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스키가 바깥쪽, 뭐 펜스 방향 완전 옆쪽은 아니지만 바깥쪽을 향해 있을 때 내가 턴한 쪽으로 들어가야지 오히려 깊은 원심력을 만들 수 있지. 스키 방향 자체가 지금 여기 밑에 보이는 요 정도에서 내가 갑자기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 무조건 들어가려면 요 타이밍 두 번째 사진 때부터 턴한 쪽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것도 영상만 보시면 좀 이해가 많이 되실 거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카빙 쇼턴이긴 한데, 카빙 쇼턴은 조금 더 이제 밑에 쪽으로 내려가지는, 막 옆으로 간다는 느낌은 전혀 아니고 밑으로 이제 내려가지는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 타이밍을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스키에서 우리가 카빙 쇼턴 막 이런 거를 이제 보면, 사실 카빙 롱턴 같은 경우는 스키가 바깥쪽 폴라인 가기 전에 자세를 잡으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이런 움직임, 업다운처럼 이런 움직임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요번에 카빙 쇼턴을 보면 대부분 카빙 쇼턴에서 힘을 어떻게 막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스키어분들이 저한테 레슨 신청할 때 카빙 쇼턴 올해 배울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예. 근데 카빙 쇼턴이 그만큼 어려운 게 얘는 힘을 쓰고 내가 막 자세를 잡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확실히 좀 알게 되면 훨씬 더 쉽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레일턴으로 대부분 시작을 많이 해줘서 양발의 에지가 정확하게 딱 걸리면 카빙 쇼턴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 타이밍을 한번 딱 보면 카빙 쇼턴은 사실 다운 자체가 전혀 없어요. 프레스라는 개념보다는 빠른 에지 세팅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에지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원에 의해서 그 스키가 감겨 들어오는 그 힘만 가지고 그냥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빙 쇼턴은 그냥 무조건 기술이 막 상급 기술이 전혀 아니고 에지만 따박따박 정확하게 걸면 그냥 카빙 쇼턴이 나온다. 대신 프레스가 딱 되는 타이밍은 스키가 감겨올 때 딱 요런 구간들이에요. 이따가 쇼턴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항상 여기서부터 힘을 꽉 주는 게 아니라 에지만 세우는 거예요. 그냥 에지만 세우다가 스키가 점점 몸 안쪽으로 감겨 들어오려고 해요. 얘가 이제 이렇게 감겨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조금 버텨주면 그게 프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키에 여기서부터 힘을 이쪽으로 가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에지만 적절하게 계속 세우면 감겨 들어올 때 약간 버텨줬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에지를 넘겨주시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운 타이밍 잡는 방법이라서 이제 올린 거는 이게 사실 대부분 뭐 힘으로 대부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로 이제 한번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프레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에지만 이렇게 세우는 거고, 사실 에지 세울 때도 이제 여기서도 많이 보면 우리가 굉장히 모든 스키어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안쪽 발 넘기는 건데, 저도 이제 영상을 보면 에너지를 더 크게 얻기 위해서 안쪽 발을 계속 넘겨요. 근데 원래 티가 나면 안 되는데 조금 티가 나긴 하는데 한번 보세요. 보면서 안쪽 발을 여기서 계속, 여기서도 또 넘기고, 여기서 안쪽 발을 계속 넘겨주는 거예요. 에지가 많이 넘어갈수록 원심력도 더 세지면서 순간적으로 스키가 더 잘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카빙 쇼턴은 정말 별 기술 없고 양발 에지만 똑같이만 넘겨주면 그냥 완성된다. 디테일 막 미끄러지고 이런 거 없이. 그 카빙 롱턴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힘을 막 얻거나 하는 거는 얘는 이제 아까랑 다르게 이제 내가 턴 안쪽으로 원심력을 이용해서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무조건 양발의 이런 움직임. 그래서 스키의 각을 바깥발로만 세우면 안 되고 양발을 자꾸 더 세워서 똑같은 에지각을 만들어야지 원심력의 크기도 더 커지고 내 프레스도 자연스러워진다는 거. 안쪽 발이 만약에 안 넘어가게 되면,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안쪽 발이 안 넘어가면 무조건 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아웃 에지를 자꾸 넘겨야지 내가 턴 안쪽으로 넘어가지, 아웃 에지를 못 넘기면 오히려 삼각무릎 많이 나오고 한다 이러면 무조건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밖에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양발을 써야지만 이런 식으로의 다운하는 타이밍도 나오게 되고 내 스키가 뭔가 몸이랑 멀어진다라는 느낌도 나지, 양발을 넘기지도 않았는데 막 턴 안쪽으로 나 엉덩이 끌고 싶은데 막 닿지도 않아요. 계속 멀어져요. 예. 안발은 안 넘어가고 바깥발만 나가고 이런 동작은 양발의 움직임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면 내 다운하는 타이밍도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 네, 그것만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프레스를 막 엄청 막 세게 하는 것 같지도 않죠. 엄청 세게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서 에지만 계속 그냥 넘겨주면서 주다 보면 몸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턴 안쪽으로 들어가지면서 그냥 바깥발이 밟혀지는 거예요. 근데 넘기는 게 이제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쭉 보시면 요거는 좀 옆으로 많이 타죠.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 영상 찍은 곳인데 보기보다 경사가 너무 세서 진짜 옆으로 많이 타긴 했습니다. 근데 보면 뭔가 힘을 앉을 때 팍 이렇게 막 숨을 참듯이 막 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에지를 자연스럽게 넘기면서 몸이 들어가지는 만큼만 딱 들어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합에서의 이제 포인트. 이거는 이제 한솔배 때 제가 이제 롱턴 영상을 이제 찍은 건데, 우리가 검정을 보거나 그 다음에 시합을 나가게 되면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순간 저는 선수 때도 그랬어요. 막 게이트를 타고 내려오다가 어느 중간에서 갑자기 번쩍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내려왔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희도 긴장을 하면 내가 평상시에 연습했던 이런 템포나 타이밍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엄청 더 서둘러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검정을 보거나 이제 시합을 나갔을 때 우리가 대부분 이제 몸풀기로 가서 연습을 한 번씩들 하시죠. 하면 이제 저는 첫 번째로 딱 가르치는 게 항상 그거였어요. 숫자 셋이라고. 레슨할 때 지금 몇 타임으로 타셨어요? 이런 거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하나, 둘, 셋, 업이던, 하나, 둘, 셋, 넷, 업이던, 이런 거를 계속 일정하게 내가 속으로 세면서 좀 타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밑에서 딱 보게 되면 일정하게 원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잘 타고 내려오다가 점점 막 급해져요. 속도가 빨라지면, 급해지면 점점 턴이 또 좁아지게 되고 하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타이밍을 좀 더 숫자로 이제 기억을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프레스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나 여기서 완전 제대로 프레스 보여주겠다 막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전반부터 막 양발의 움직임 나오고 몸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가네, 이런 거를 좀 최대한 더 여유 있게 좀 느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발 에지를 잘 사용을 해야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좀 더 쉽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한솔배 때는 조금, 원래는 대부분 하나, 둘, 셋, 넷까지 가는데 이번엔 대부분 한 셋 정도? 셋 반 정도로 조금 짧게 갔습니다. 이제 시합에서는 약간의 내가 임팩트를 좀 주고 싶다라고 하면 둘, 셋, 업 딱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업 하는 이런 타이밍을 내가 이제 각자 다를 수 있게.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큰 움직임으로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면 달리면서 이런 걸 더 보여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제 리듬과 타이밍을 보여줘야지 우리도 이제 밑에서 보거나 했을 때 불안한 거 전혀 없게. 그래서 안정적으로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자꾸 타이밍이나 프레스를 좀 여유 있게 가져가는 이런 연습들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쇼턴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키딩이랑 이제 약간 카빙성이 들어가는. 그래서 회원분들이 이게 좀 가장 맨날 이제 어려워하시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이 쇼턴의 이미지를 이쪽에다 그럴까? 쇼턴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요 이미지, 제가 아까 프레스를 하면 쇼턴을 딱 하게 되면 딱 여기서의 프레스가 슬라이딩이 좀 잘 나와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자꾸 이제 연습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턴의 이미지 자체를 이렇게 C자 형태를 우리가 늘 이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C자 형태라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쇼턴 같은 경우는 스키탑을 떨구는 움직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키탑이 떨어지는 움직임을 딱 첫 번째로, 자, 스키탑 그냥 이렇게 밑으로 우리가 내려가면서 이제 쇼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키탑을 먼저 떨군다. 그 다음에 여기서 턴을 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오히려 C자가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폴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프레스가 좀 더 될 수 있게 해주시는 움직임을 좀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려운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인트는 항상 여기가 이제 프레스가 딱 돼야 되고 여기가 폴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쇼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키탑이 밑으로 떨구는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니은자로 좀 타는 이런 이미지를 자꾸 그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C자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스키탑을 밑으로 떨구고 그 다음에 자세를 잡다 보면 딱 요 구간에서 저항이 굉장히 세게 이제 올라오게 돼서 다운하기도 훨씬 더 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카빙을 타거나 했을 때 대부분 그 J턴 이런 거 많이 하죠. 한 턴씩 연습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서의 저항이 굉장히 크고 제일 쉬워요. 여기서는 턴 한쪽으로 들어가도 전혀 안 무섭거든요. 그래서 쇼턴을 탈 때도 항상 요 구간, 지금 요 파워포인트에 나온 것도 요 구간에서의 움직임에서 이제 힘이 딱 써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딩성으로 딱 탄다 하면 딱 여기서 프레스가 된다라는 느낌을 좀 해주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자세가 폴라인 쪽이에요. 그래서 폴라인 쪽에 있는 거는 이제 똑같습니다. 그냥 나머지 다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타지만 조금 더 전반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카빙성으로 좀 더 타고 싶으면 전반의 에지를 조금 더 세워줘야 돼요. 전반에 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이밍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 폴라인,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의 폴라인대로 거기에서 프레스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약간 스키딩성으로 좀 탄다라고 하면 약간 폴라인이 조금 더 밑에 있다. 그러니까 이 C자가 조금 더 옆으로 누워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에지를 세워서 카빙성으로 탄다 하면 폴라인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폴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연습해줘야 되는 건 오히려 저는 요 니은자로 계속 턴하는 연습을 많이 이제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서의 힘을 좀 알아야지 점점점 그 쇼턴의 리듬을 타는 느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기서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제 보면, 자, 얘는 그냥 슬라이딩 하면서 그냥 피보팅 동작만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스키의 움직임이 뭐 생각보다 크진 않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점점 조금씩 에지의 사용이 좀 크죠. 근데 얘가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좀 빠른 거는 이제 피보팅을 조금 써서 그렇고, 약간 슬라이딩성으로 이렇게 좀 요 구간. 그래서 항상 턴 후반에 지금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약간 니은자의 이미지를 그릴 때 약간 여기서 프레스가 되고, 내려가다가 여기서 프레스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밍보다는 조금 늦게 프레스가 돼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거. 저 구간에서의 힘을 잘 쓸 줄 알아야지 쇼턴을 할 때 힘을 확실하게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슨 할 때도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다들 어려워하시죠. 근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에지를 또 많이 쓰는 거예요, 전반부터. 근데 확실히 힘이 좀 느낌이 다르죠. 아까 영상 같은 경우는 뭔가 자세를 그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으면 이 영상부터는 뭔가 좀 파워풀해지고 스키가 돌아오는 힘이 훨씬 더 좀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딩성과 여기서부터 에지를 딱 세우고, 지금 발바닥으로 이 스키 세우는 요 구간들을 계속 이제 보시면 에지의 날의 사용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 딱 풀면서 바로 에지를 걸고, 에지를 내가 세우지만 에지를 세울 때는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업 하면서 몸이 가벼워지면서 발바닥을 많이 세워 주셔야지 훨씬 더 이런 스키딩 쇼턴이 좀 더 편해진다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상 연습을 하실 때는 무조건 슬라이딩성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이제 우리가 기선전을 나간다 하면 에지 전반의 에지 세팅을 좀 통해서 이런 힘을 좀 보여주는. 근데 대부분 쇼턴 타면서 내가 힘을 뭔가 파워풀하고 내가 힘이 팍팍 들어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막 모션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에지만 조금만 더 세워지면 전반부에 약간만 세우는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정말 내 모습이 약간 카빙 쇼턴처럼 보이는데? 라는 이런 이미지가 좀 이제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스키딩성 카빙 쇼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시합을 나가면 전부 다 스키딩 쇼턴이에요. 전부 다 스키딩 쇼턴을 타는데, 이제 카빙성으로 이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턴이 마무리가 됐어요. 쇼턴을 타는데 마무리가 됐으면 기존의 폴라인에서 여기에서 힘을 줘버리면 무조건 에지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에지가 걸리게 되면 무조건 카빙 쇼턴이 나오기 때문에 극경사에서는 사실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 성향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뉴트럴 포지션에서 업을 하면서, 아까 제가 스키딩성 카빙 쇼턴 말씀드렸죠. 슬라이딩성 쇼턴 할 때는 조금 더 마지막에 여기서의 프레스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타이밍까지 프레스를 전혀 하진 않고, 오히려 에지 세팅을 저 뉴트럴 포지션부터 기존 폴라인을 지나서 여기까지 에지를 계속 꾸준히 세워줘서 오히려 여기서 눈을 이쪽으로 뿌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모션이 전반서부터 거의 턴의 후반부까지 뭔가 이렇게 C자 형태를 그리는 것처럼 나오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스키딩성으로 좀 빠져나오는 것처럼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지만 박시현 프로가 약간 탈 때 이런 느낌의 시합에서 항상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타서 약간 얘 카빙성 같아 보이고 이렇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볍게 한번 보시면, 이게 한솔배 1일차인데 이때 점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때 땅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시합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영상을 이제 딱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오히려 턴 거의 후반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에지만 바꾸고 그냥 계속 뚝뚝 떨구면서 내려가지는 동작. 자, 가다가 여기서 딱 요 구간에서만 딱 힘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딱 A자 구간에서만. 그러니까 이제 쇼턴도 쇼턴에서 대부분 이러한 움직임을 내가 좀 더 쓸 수 있는 거는 쇼턴은 무조건 내가 옆으로 작은 원을 그리려고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밑으로 달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희 이번에 그 쇼턴 2일차 때 했던 거. 네, 보면 요것도 전부 다 여기는 이제 카빙 쇼턴이고, 그래서 이런 동작을 이제 보시면 경사에서도 약간 컨트롤 하면서 이제 타려면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탄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사실 이거는 뭐 모글슬로프고 기선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게 좀 타는 거긴 한데 한 번씩 뭐 연습해 보시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슬라이딩성이든 스키딩 쇼턴이든 이런 쇼턴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거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레슨을 하거나 이제 기본적인 이런 거를 이제 강습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스키딩 쇼턴이랑 카빙 쇼턴이랑 이런 쇼턴 계열이면 이 전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 만약에 우리가 스키딩 쇼턴 탈게요. 근데 갑자기 기선전 딱 나가는데 쇼턴 그렇게 타면 안 되고요. 이렇게 타야 돼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스키딩성을 어떻게 이 빠른 고속에서 넣고 그 다음에 에지를 세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존 연습하는 거랑 똑같이 그냥 시합에서 타면 그냥 그게 시합 쇼턴이 된다라는 것만 좀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 시합 나가시기 전에 특별한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저한테 시합 나갈 때 빨리 특별한 기술 하나 알려주세요. 그동안 계속 했는데 그걸 못 써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경기용 쇼턴은 무조건 다 똑같다는 거. 이건 아까 이제 한번 보셨었고. 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연습을 그래서 계속 두 가지로 시켜요. 에지를 세우게 하면서 무조건 이제 스키딩 쇼턴은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카빙 쇼턴. 카빙 쇼턴은 저는 레벨 2가 없거나 하시는 분들도 레일턴부터 해서 무조건 완성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카빙 쇼턴이 또 완성이 돼야지 오히려 우리가 그 카빙 롱턴을 타거나 했을 때도 전반의 에지 세팅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빙 쇼턴 요 두 가지를 자꾸 연습하다 보면 우리가 원래 아까 봤던 영상처럼 이런 식의 이제 쇼턴이 이제 완성이 된다. 근데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금 넘겨서.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경영자협회에서 탔던 건데, 보면 움직임은 똑같죠. 눈이 전반서부터 뭔가 힘을 주는 느낌이 아니라 항상 후반.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카빙 쇼턴이고, 그래서 기존에 그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랑 똑같다라고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종합 8강 하는 방법.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합 8강을 할 때 딱 우리가 맨날 교육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롱턴, 쇼턴, 그냥 미들턴, 약간 이런 순서로 연습을 이제 레슨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롱턴을 쭉 하고 나오면 오히려 스피드 감속을 턴 후반에 조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미들턴을 해요. 미들턴은 스키의 방향이 조금 더 밑에 쪽 방향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롱턴은 속도는 빠르더라도 내가 약간 체감으로 느껴지는 속도는 조금 적어요. 그래서 롱턴을 한 턴을 딱 넣어서 이제 넣고 다음 턴을 들어가는데, 이 다음 턴을 들어갈 때 대부분 여기서 바로 쇼턴을 우리가 나 롱턴 끝났으니까 쇼턴을 딱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쇼턴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제가 오른발 턴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쇼턴을 내가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오른쪽에서 힘을 한번 받아서 왔기 때문에 다 왼쪽으로 이렇게 쇼턴이 조금 더 사선으로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검정을 보거나 그 다음에 시합을 하거나 했을 때 내가 쇼턴 구간을 확실하게 딱 보여주려면 여기서 정확하게 일자로 딱 선을 맞춰서 따다다닥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대부분 하면서 옆으로 슬근슬근슬근 이렇게 빠지게 되는 동작이 나오면 대부분 그거는 타이밍을 다 놓친 거. 그래서 대부분 제 영상을 이제 보시면, 제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한번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는 느낌으로 미들턴을 한 턴을 살짝 넣어서 리듬을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쇼턴을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
요 구간이 사실 연습이 제일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항상 미들턴도 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이쁜 이런 미들턴이 아니라 그냥 롱턴보다 작은 리듬을 잡는 턴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듬을 잡고 숏턴 확실하게 일자로 딱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갈 때 이제 옆으로 숏턴을 하게 되면 숏턴도 나름 스피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붙기 때문에 숏턴을 하다가 여기서 바로 또 미들턴을 그리게 되면 이게 숏턴인지 숏턴을 타다 풀려서 미들턴이 된 건지 이제 구분이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턴의 구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쭉 옆으로 빠져주면서 거의 여기서 미들턴을 한번 넣었죠. 숏턴은 롱턴을 한번 빼줘서 다시 옆쪽으로 가서 미들턴을 탄다는 생각으로 해서 턴의 구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동작이 좀 나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상을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저는 근데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합에서는 요 구성은 다 똑같이 하는데 이제 여기서 숏턴에서 미들턴 들어갈 때는 약간 루즈해요. 여기서 옆으로 만약에 검정 본다면 상관없는데 옆으로 쭉 빠지면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이 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턴을 이제 한번 옆으로 롱턴처럼 그리면서 중간에 숏턴을 살짝 넣는 뭐 기르난데라고 하는 약간 이런 발의 움직임 통해서 턴의 변화를 약간 주는 동작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검정할 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기선전이나 이런 데 할 때.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거는 설명 안 드렸다. 자, 뭐 다른 건 뭐 여기서 롱턴을 딱 들어가면 하다가 여기서 숏턴을 딱 들어갈 때 한 박자 쉬었다가 숏턴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만 딱 보시면 되고, 자, 숏턴 했으면 옆으로 쭉 여기까지 빠지는 건데 저는 중간에 한번 숏턴을 좀 넣은 거였고, 그 다음에 미들턴. 사실 저는 지금까지 시합을 뭐 십몇 년을 나갔지만 지금 십몇 년 동안 똑같이 타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만 똑같이 타고 있는데 점수는 조금씩 다르긴 하죠. 예. 근데 저는 항상 딱 정말 뭐 모든 영상 보면 똑같고, 올해 한솔배만 조금 다르게 탔었고, 그 다음에 요 다음 한솔배 너무 똑같이 타다 보니까 약간 저희 코치들이 좀 지겹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 이번에 한번 바꾸겠다 해서 했지만 거의 구성은 똑같습니다. 모든 턴을 바꿀 때는 중간에 미들 턴을 혹은 이런 리듬을 잡는 턴을 무조건 넣어준다는 거.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롱턴, 사실 제일 종합 8강이 어려운 코스 중에 하나, 이게 그냥 롱턴이라고 생각, 한 턴 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미들턴 식으로 조금 넣었었죠. 그리고 오히려 마지막에 숏턴을 그냥 넣고, 올해는 그 구성을 바꿨었는데 사실 요거 덕분에 올해 입상을 했죠. 제가 여기 이 종목에서 이제 그 1등 하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자, 옆으로 쭉 빠져주고 그 다음에 한번 쉬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미들턴 들어간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옆으로 쭉 빠져서 사실 요 기른한 데가 안 들어갔으면 여기까지 롱턴으로 빠져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숏턴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동작.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바꾼 게 너무 이제 허리에 대한 부담이 좀, 모글 슬로프는 조금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시합하다가 여기서 다쳤던 기억이 좀 있어서 굉장히 이제 모글 슬로프가 모든 시합 중에 가장 종합 8강이 어려운 코스인 것 같아요. 코스가 워낙 짧은데 롱턴, 숏턴, 미들턴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 오히려 레인보우 3 이런 데는 길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있어서 부담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짧은 코스 나올 때는 확실하게 롱턴을, 만약에 여기서 한솔배 나온다 이러면 롱턴을 시작부터 무서우면 대부분 롱턴을 길게 막 몇 턴 넣었다 보면 밑에 숏턴 할 구간도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종합 8강 연습을 할 때는 롱턴, 만약에 코스가 길어요. 그러면 롱턴을 뭐 한두 개, 뭐 두세 개 막 이렇게 하셔도 되고, 레인보우 3면. 근데 모글 슬로프다 이러면 롱턴 한 턴도 제대로 넣으면 안 돼요, 사실. 거의 하는 척 하면서 반턴 넣고 바로 미들턴하고 숏턴 해야지 겨우 들어가는 정도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종합 8강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할 때 무조건 롱턴 하다가 만약에 미들턴이든 숏턴이든 이제 내가 다른 턴으로 변화가 될 때는 한 타임 쉬어주는 이런 리듬을 좀 가져주면 훨씬 더 쉽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갑자기 눈을 다 피하고 계신데?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